가끔 커다란 양자도약 직전에 삶이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혼란스럽지도 완전히 평온하지도 않지만 마치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것이 표면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듯한 감각입니다. 주변의 대화가 조금은 공허하게 느껴지고 한때 위안을 주던 일상들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온 힘을 쏟아 추구하던 야망조차도 이제는 맛을 잃은 듯합니다. 이것은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진보란 끊임없는 활동과 움직임, 끊임없는 행위라고 믿도록 훈련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느끼는 이 낯선 고요함이야말로 삶이 변하려 한다는 가장 중요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정체가 아니고 무관심도 아닙니다. 바로 재조정, recalibration입니다. 양자역학에서 입자가 새로운 상태로 이동하기 전에 불확정성의 기간에 들어갑니다. 물리학자들은 이를 중첩상태, superposition라고 부릅니다. 입자가 아직 현실로 붕괴되지 않은 채 동시에 여러 가능성을 품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멈춤이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역동적인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바로 그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경계 공간, liminal space, 두 개의 시간선 사이에 놓인 문과 같습니다. 오래된 당신의 버전이 해체되고 새로운 버전이 양자장 속임이 존재하는 현실 안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형적인 진보에 집착하는 인간의 마음은 이를 신뢰하기 어려워합니다. 마음은 증거와 결과, 단계적인 과정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양자는 그런 규칙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오래된 진동 청사진이 해체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삶을 복잡한 패턴, 믿음, 에너지 서명으로 얽힌 거미줄로 생각해 보십시오. 수년 동안 그 패턴들이 당신을 특정 주파수에 고정시켜 특정한 시간선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나 상위 자아가 이제 움직일 때라고 결정하면 그 거미줄은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실들이 끊어지고 오래된 에너지 계약들이 만료됩니다. 이 모든 것은 물리적 현실에 나타나기 전에 진동의 층위에서 먼저 일어나기에 처음으로 느끼는 것은 고요함, 공허함, 그리고 예전 추진력의 부재입니다. 이것이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무언가 엄청나게 올바른 일이 일어나려는 최고의 신호입니다. 영적으로 많은 전통에서는 이 단계를 공허, 보이띠라 부릅니다. 신비가들은 이를 비옥한 어둠, fertile darkness 이라고 말합니다. 빛으로 피어나기 전에 창조가 뿌리내리는 장소입니다. 공허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새로 불러들이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스스로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삶을 헤쳐나가던 도구들은 이제 여기서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떠나가는 정체성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할 일은 당황하지 않고 고요함 속으로 호흡하며 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양자 정보로 가득 차 있으며 당신의 의식이 아직 볼 수 없는 방식으로 현실을 재조직하고 있습니다. 과학 또한 이를 뒷받침합니다. 신경 가소성에 대한 연구는 뇌가 새로운 패턴으로 재배선되기 위해서는 휴지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주파수로 들어갈 때 당신의 신경계는 조정 중입니다. 뇌의 예측 모델이 재조정되고 몸은 새로운 에너지 기준선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재조정 단계는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옛 시간선의 혼란스러운 주파수를 새로운 시간선의 안정성으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거대한 심포니가 시작되기 직전의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조명이 어두워지고 관객이 고요해지며 연주자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 침묵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강력한 무언가를 준비하는 순간입니다. 혹은 화살이 발사되기 전 활시위가 당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긴장은 지연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바로 그 힘입니다. 지금 우주는 당신을 뒤로 당기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을 붙잡아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노력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궤도로 발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오해하고 도약을 스스로 방해합니다. 그들은 고요함에 당황해 공허를 문제로 착각하고 예전 습관과 저주파수의 산만함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저항할수록 시간선 사이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도약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요함에 몸을 기울이며 이를 진보의 부재가 아닌 증거로 봅니다. 시각을 전환해 이 낯선 평온을 다음 장을 위한 양자의 로딩 화면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곧 당신 주위에서 장이 재배치되고 있다는 미묘한 신호를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통찰을 불러오는 대화, 예상치 못한 감정의 해방, 몇 달간 혼란스러웠던 것에 대한 갑작스러운 명료함. 이것들은 모두 새로운 현실에 맞추어 당신의 주파수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지금 조금은 어색하고 어디로 가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돌아갈 수 없다는 것만은 아는 상태라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변화를 피할 수 없는 정확한 진동의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누는 순간 속에서 저는 이 단계를 단순히 견디는 법뿐 아니라 양자도약의 로켓 연료로 바꾸는 법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순간 저항을 멈추고 다음 시간선으로 명확함과 신뢰, 그리고 필연성의 자기장 같은 끌림을 가지고 이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양자도약의 가장 오해받는 측면 중 하나는 그것이 에너지의 폭발이나 우주로부터의 극적인 신호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찰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찰은 삶을 명백한 혼돈 속으로 던지는 종류가 아니라 미묘하고 혼란스러운 순간들입니다. 예전에 잘 맞던 것들이 이제는 어딘가 맞지 않게 느껴지는 순간들입니다. 편안하던 관계가 이제는 답답하게 느껴지고 목적을 주던 일이 공허하게 다가옵니다. 심지어 내면의 대화조차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나의 옛 버전에서 오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주파수 불일치 단계입니다. 영혼이 더 높은 진동으로 가속하는 반면 삶의 일부는 여전히 옛 주파수에서 작동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양자 물리학 용어로는 이것을 데코히렌스라고 부릅니다. 내부 상태와 외부 현실이라는 두 시스템이 더 이상 조화를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긴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해지고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현재의 현실이 당신이 가려는 곳에 에너지 청사진을 유지할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구식 하드웨어에 최신 소프트웨어를 돌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시스템은 느려지고 오류가 나며 결국 멈춰섭니다.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업그레이드가 바로 양자도약입니다.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레벨업 중인데 왜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러나 진실은 당신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옛 시간선과의 정렬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협화음이 바로 새로운 시간선으로 향하게 하는 힘입니다. 양발을 두 척에 서로 멀어지는 배 위에 두고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결국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당신의 주파수에 맞는 쪽은 언제나 안도감을 줄 것입니다. 비록 익숙한 것을 떠나야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발이 묶입니다. 불확실함에 불편한 마음은 오래된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부서진 것을 고치고 무너지는 것을 붙잡고 사라져가는 것을 되살리려 합니다. 그러나 양자장에서는 옛것의 복원이 곧 후퇴입니다. 붕괴처럼 보이는 것은 단지 무거운 밀도의 해체일 뿐입니다. 이것을 다시 붙이려 하면 도약이 지연되고 자연스럽게 해체되도록 두면 가속됩니다. 물리학에서 전자는 더 높은 궤도로 도약하기 위해 정확한 에너지를 흡수해야 합니다. 많지도 적지도 않게 그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전자는 즉시 새로운 상태로 전이됩니다. 그 사이에는 중간 상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자도약은 당신의 주파수가 가려는 현실과 일치하는 순간 일어납니다. 억지로 하거나 밀어붙일 때가 아니라
옛 주파수를 완전히 놓아 새 주파수가 고정되도록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많은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필사적으로 고치고 증명하고 밀어붙이려는 태도는 서로 다른 두 현실을 노력으로 이어붙이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노력은 언제나 정렬보다 느린 메커니즘입니다. 양자장은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얼마나 순수하게 진동하는지만 봅니다. 단 한 번의 명확한 공명, Moment of Clear Resonance, 이 몇 주간의 목적 없는 행동보다 훨씬 강력한 전환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최근에 우정, 기회, 심지어 성격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다시 되찾을까? 가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는가? 라고.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주파수를 저항에서 수용으로 바꿉니다. 양자장에서 저항은 잡음과 같아 신호를 흐리지만 수용은 직접적인 채널이 되어 이미 당신의 소망에 맞춘 시간선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 단계를 서두르려 할수록 오래 지속됩니다. 스쿠버 다이빙에서 너무 빠르게 상승하면 감압병에 걸리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변화를 통합하지 않은 채 도약하려 하면 시스템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시 당신을 끌어내립니다. 그러므로 인내와 신뢰, 그리고 현재 머무름은 결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도약의 능동적 요소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삶이 반쯤 지워진 듯 느껴지고 더 이상 맞지 않는 것들의 잔해 속에 서 있으면서도 아직 새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없다면 바로 여기가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이것은 우회가 아니라 발사대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협화음은 곧 당신을 양자 장속임이 존재하는 현실로 날려보낼 에너지의 응축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오래된 배의 가장자리를 붙잡는 것을 멈추고 새 배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자 도약은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당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것을 고치려 하지 않고 도착하는 것에 맞추기 시작하는 순간 양자장은 즉시 당신 주위에 맞춰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전환이 일어납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그것은 갑작스럽고 매끄럽게 그리고 마치 피할 수 없는 일처럼 찾아옵니다. 왜 그동안 그것을 의심했는지 스스로 의아해하게 만들죠. 양자, 도약, 직전, 감정의 세계가 증폭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당신이 가진 모든 감정의 볼륨을 높인 것처럼요. 어느 순간인가 당신은 뭔가 특별한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에 들떠 있습니다. 그 다음 순간에는 의심이 스며들어 어쩌면 전부 당신이 상상하는 것일 뿐이라는 속삭임이 들립니다. 이것은 변덕이나 일관성 부족이 아닙니다. 이는 전환 중인 시스템의 감정적 서명입니다. 신경과학에서 뇌는 예측 부호와 predictive coding로 작동하며 과거 패턴에 기반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속적으로 시뮬레이션합니다. 당신의 더 높은 자아가 새로운 현실로 이끌고 있음에도 잠재의식은 여전히 오래된 설계도를 붙잡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구식 프로그램을 실행하려 합니다. 양자 물리학적 관점에서 이것은 중첩 슈퍼포지션입니다. 둘 이상의 가능한 현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낯설고도 매혹적인 상태죠. 당신은 두 개의 시간선 위에 동시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과거의 시간선과 지금 발을 들이고 있는 새로운 시간선. 감정은 그 둘 사이에서 깜빡이는 불빛처럼 변합니다. 희망의 파도가 밀려왔다가 곧 불확실성의 물결로 바뀌는 것은 후퇴가 아니라 에너지가 상태 사이에서 진동하며 장빌디의 일관성을 찾는 과정입니다. 진동이 강할수록 한 시간선이 유일한 현실로 붕괴될 순간이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양자 도약 직전에 감정 기복은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내적 나침반이 실시간으로 재조정되고 있으므로 모든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죠. 당신이 지녀온 모든 믿음, 기억, 집착이 의식에 의해 스캔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현실에 속하는가 아니면 과거의 잔재인가
이 과정은 본질적으로 감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변화의 화학적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몸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낯선 영역에 있다. 그리고 몸의 본능은 안전을 지키려는 것, 즉 일치하지 않더라도 익숙한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하는 실수는 의심을 실패의 증거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정말 양자도약이 가까웠다면 이렇게 두렵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은 난기류가 비행기가 날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난기류는 당신이 조정이 필요한 대기층을 통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의 감정은 한 번도 비행해 본 적 없는 고도에 적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포 속에서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는 대신 기류를 타는 법을 빠르게 배우면 여행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관점을 전환하는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을 좋다, 나쁘다로 구분하는 대신 에너지 서명으로 보세요. 기쁨, 흥분, 두려움, 불확실성, 모두 당신의 장을 통과하는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그 어떤 것도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뿐입니다. 그것들을 장애물로 반응하면 진동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지표로 관찰하면 원하는 현실로 신호를 안정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영적 관점에서 이 증폭된 감정들은 일종의 입문식입니다. 우주는 본질적으로 묻습니다. 바람이 바뀌어도 너의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니? 당신이 들어서는 시간선 역시 새로운 경험, 도전, 미지의 것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능력이 훗날 번영할 준비를 해줍니다. 이런 이유로 감정의 난기류는 실패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진동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훈련장입니다. 이를 가속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의식적 중립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흥분이 고조될 때 그것만이 길잡이라고 매달리지 마세요. 의심이 생길 때도 돌아서야 한다는 경고로 취급하지 마세요. 대신 두 상태 모두를 호흡하며 그것들이 훨씬 더 큰 궤도 안의 일시적 변동임을 아세요. 마치 폭풍 후에 눈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하세요. 중심은 흔들리지 않고 날씨가 변하는 것을 지켜보되 휩쓸리지 않는 자신을요. 이 수준의 감정적 숙련은 선택한 현실로 붕괴되기 몇 초 전에 사람에게서 보이는 특징입니다. 그러니 최근 감정이 오락가락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당신은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장이 당신을 원하는 시간선의 주파수에 맞춰 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도를 우아하게 탈수록 진동은 더 빨리 하나의 단단한 현실로 귀결됩니다. 곧 당신은 세계 사이에서 깜빡이지 않을 것입니다. 부르고 있던 그 현실에 완전히 착륙하게 될 것입니다. 부르고 있던 그 현실에 완전히 착륙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은 양자 도약 직전의 마지막 시험을 우주가 교탁 앞에서 빨간 펜을 들고 서 있는 엄격한 선생님으로 상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훨씬 더 친밀하고 훨씬 더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우주가 당신의 가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재의식이 최종 점검을 수행하며 오래된 정체성의 마지막 파편들을 떠올려 의식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도전을 갑자기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 관계에서처럼 똑같이 당신의 버튼을 누르는 대화, 수년 전 느꼈던 결핍 공포를 자극하는 금전 문제, 혹은 익숙하게 들리는 자기 의심의 파도. 이 순간들은 벌이 아니라 과거에 살던 주파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제는 그곳에 살고 싶은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죠. 신경과학적으로 뇌는 효율을 사랑합니다. 항상 가장 익숙한 경로를 먼저 찾습니다. 수년간 연습해온 익숙한 반응, 믿음, 행동, 양자 도약 직전에 이러한 신경 패턴은 여전히 발화하며 한 번만 더 확인해 주길 바라죠. 그것들을 재배선하는 유일한 방법은 강제로가 아니라 시연입니다. 오래된 방아쇠가 눈앞에 있어도 새로운 자신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매번 더 높은 주파수의 반응을 선택할 때마다
오래된 경로는 약해지고 새로운 경로는 강화됩니다. 양자역학의 언어로 이것은 오래된 확률 파동의 붕괴입니다. 새로운 선택을 하기 전까지 과거에서 반응하는 당신과 조화롭게 응답하는 당신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선택한 시간선에 맞춰 행동하는 순간 과거의 자아는 붕괴되고 새로운 자아만 이 장에 송출되는 유일한 신호가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변화 직전의 도전은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당신이었던 존재와 당신이 되어가는 존재 사이의 최종 중첩입니다. 영적으로 이 단계는 시험이 아니라 의식적인 건너입니다. 문턱에 서서 새로운 현실의 열쇠를 손에 쥔 순간입니다. 문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당신이 키워온 주파수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결핍의 감사로, 분노의 연민으로, 의심의 흔들림 없는 존재로 응답한다면 그것은 단지 상징적으로 준비된 것이 아니라 진동적으로 새로운 시간선에 잠금된 것입니다. 장은 당신을 승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되는 그대로를 반영합니다. 잠금, 그리고 이 순간 됨이 전부입니다. 여기서의 위험은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재등장한 도전을 퇴보의 증거로 봅니다. 아직 이것을 끌어당기고 있다면 나는 실패한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실제로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는 것은 당신이 그것들이 장에서 배출될 만큼 이미 충분히 이동했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성장하지 못한 것은 비울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고 다르게 반응할 방법을 스스로 묻고 있다는 사실이 당신이 거의 다 왔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비행 시뮬레이터 훈련처럼 생각하세요. 조종사들은 실제 난기류를 안정적으로 다루기 위해 훈련합니다. 양자 도약 직전의 마지막 시험은 당신의 시뮬레이션 훈련입니다. 한때 당신을 무너뜨렸을 조건에서 새로운 상태를 구현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통과한다는 것은, 즉 업그레이드된 주파수로 응답한다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현실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시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긴장, 좌절 혹은 과거의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면 자동으로 정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당신이 도약의 문턱 바로 앞까지 다다랐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로 보세요. 바로 지금이 정렬을 가장 강력하게 유지해야 할 순간입니다. 이미 도약이 일어난 것처럼 행동하세요. 양자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실행 명령을 내리세요. 댓글에 나는 시험을 통과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적어 그것이 이미 건넜다는 양자 신호가 되게 하세요. 양자 도약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드물게 퍼레이드처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변혁의 순간이 극적입니다. 불꽃놀이, 고조된 음악, 전과 후가 너무 뚜렷해 놓칠 수 없죠. 그러나 실제 양자 현실에서의 도약은 종종 조용히 찾아옵니다. 어느 날 아침, 과거에 느꼈던 두려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집착하던 문제가 이제는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한 달 전 당신을 자극했을 대화가 이제는 아무런 동요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변화는 스스로를 알리지 않는다. 그저 그것이 곧 당신이 된다. 그리고 그 변화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느껴지기에 당신의 마음은 오히려 그게 전부였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양자적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리학에서 전자가 더 높은 에너지 준위로 도약할 때 그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서서히 올라가는 과정도 보이는 고투도 없다. 한순간 전자는 한 궤도에 있다가 다음 순간에는 다른 궤도에 있다. 타임라인이 전환되는 방식이 바로 이렇다. 도착은 폭죽이 아니라 공명이다. 예전의 주파수는 완전히 사라져. 왜 그것이 한때 편안하게 느껴졌는지도 기억하기 어려워진다. 신경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통합 단계다. 뇌가 옛 회로 발화를 멈추고 새로운 회로를 굳히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더 이상 억지로 다르게 생각하려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그저 기본값이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약의 순간을 놓친다.
숨 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핵심이다. 새로운 현실에 사는 당신의 버전은 그것을 돌파구로 보지 않는다. 그저 정상이라고 여긴다. 영적으로도 이 조용한 도착은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확증이다. 우주가 당신이 주파수와 완벽히 일치했기에 더 이상 실현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방식이다. 이제 당신은 그저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이 단계에는 깊은 평안이 있다. 더 이상 쫓지 않고 그 안에 거주하는 감각. 아이러니하게도 표식을 찾는 것을 멈추었을 때 오히려 그것들이 사방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예상치 못한 기회들, 절묘한 순간에 당신의 길을 스치는 사람들, 빵부스러기처럼 차곡차곡 쌓이는 시너시티들. 여기서의 위험은 필드를 건드리고 싶은 유혹이다. 과도하게 생각하거나 과도하게 시각화하거나 의심하는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 왜냐하면 사람들은 실현이 항상 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은 드라마는 옛 타임라인에 속한다. 새로운 타임라인은 흐름이다. 조용했다고 해서 작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사실 조용한 변화일수록 정체성의 층위에서 일어나기에 더 영구적이다. 단순히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존재 방식이 바뀐다. 이 순간은 체연으로 기울어야 할 때이기도 하다. 잘 된 걸까? 대신 이 버전의 나로서 어떻게 완전하게 살아갈까? 를 묻기 시작한다. 여기서부터의 모든 선택은 당신이 뛰어든 현실을 강화한다. 모든 행동이 변화 창조를 위한 필사적 시도가 아니라 정렬의 표현이 된다. 그러면 양자장은 더욱 강력한 응집으로 반응하며 당신이 노력하지 않아도 새로운 가능성을 삶 속에 엮어 넣는다. 만약 당신이 도약이 폭발처럼 느껴질 거라 기대했다면 그 미묘한 변화들에 주목하라. 더 가벼운 아침, 긴장 없이 흐르는 대화, 예전엔 결정을 마비시켰던 일에 대한 갑작스러운 명료함. 이것들이 바로 도착의 징표다. 당신은 이미 새로운 현실 안에 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그곳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다. 진실은 이렇다. 오늘 이 여정을 여기까지 함께한 것이 우연이 아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유는 이미 더 높은 타임라인과 공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당신은 원하는 것을 가진 버전의 자신 주파수에 맞추고 있었다. 이제는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도달했다. 이제는 안정화, 통합, 확장의 문제다. 양자적으로 당신이 한 도약은 시작일 뿐이다. 양자장은 욕망보다 응집에 가장 강력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당신은 그 응집을 충분히 유지하여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붕괴시킬 수 있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했다. 다음 단계는 이 주파수를 집으로 만드는 것이다. 삶이 조용해질 때 옛 패턴으로 미끄러지지 않는 것, 우주가 아직 작동하는지 시험하지 않는 것, 이 새로운 정체성에 깊이 닻을 내려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기억하라. 당신은 삶을 억지로 틀에 맞추려 온 것이 아니다. 이미 원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현실과 정렬하기 위해 온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거의 노력 없이 펼쳐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이것이 양자와 조화를 이루는 삶의 아름다움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 그때까지 응집을 유지하고 현재에 머물며 이미 이루어진 도약의 조용한 힘을 신뢰하라.